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연구하는 사교 모임, 경제사 모임. 우리 이제 첫 번째 모임인데요. 이 서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모임의 주관자이자 주최자입니다. 김구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좀 거침없이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그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진짜 은밀한 얘기를 하나 본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구라 형님은 어떻게 하다 이 모임을 만들게 되신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2025년이 광복전지가 이제 80주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반도체 강국, 문화 강국이잖아요. 우리의 산업들이 어떻게 이제 세계로 호령하게 됐는지 경제의 역사를 좀 한번 되짚어 볼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예. 태규 씨 같은 경우 네. 원래 조금 이렇게 경제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부동산하고 주식 아니에요? 좀 네. 관심이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아주 부유한 형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아하. 그러면 이제 그 형들이 권하거든요. 그래 맞아. 한번 들어와라. 좋은 정보가 있다. 어. 근데 이제 그때 큰 낭패를 보고 내가 직접 공부를 해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보다는 저 옆에 계시는 그 나는 자연이다 성우분 아니세요? 예, 맞아. 그리고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저희가 맞아, 뵀었고. 맞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뭐 어려운 경제 용어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경제도 주식도 모르지만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 그렇죠. 히스토리. 이 역사랑은 또 경제사 이게 좀 맞닿아 있는 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시원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똑똑한 이미지. 서울대에서 경영학과 전공? 네, 경영학을 전공은 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 경영학부, 경제학부 교수님들이 그렇게 주식 실패를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많이 한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많이 한다고 교수 일 안 왜냐면 하시겠죠. 그 식자 우환이라고 알면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좌고 우면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기자 출신의 요즘 이제 북칼럼니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남궁민 씨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궁민 박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사를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거기가 고향이에요. 어어. 사실 강남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막 강남 하면은 상류층이 사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맞아. 그때는 그냥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과 떠난 사람의 이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부의 차이가 엄청 생긴 거죠. 네. 한국에서 강남은 그 이름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감이 남다른 게 한국에 이제 부자들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강남 사랑이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2025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의 모든 아파트 값을 합쳤어도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가 그 중에서 43%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네요, 한마디로. 이 조그만 땅이. 반이네요, 거의 반. 아니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강남 불패 신화가 있어요. 내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강남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대. 감각이 있어요. 회원님들 혹시 우리가 계속 강남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강남이 텅텅 비어 있는 데다가 영등포 동쪽에 있는 땅이라며 대충 영동이라고 맞아. 불렸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래서 영동대교가 그래요. 지금 영동대교. 그리고 뭐 영동고등학교도 있고, 예, 맞아요. 영동, 맞아. 그래서 그런 땅이 지금 같은 금덩이가 되기까지 고작 50년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진 거죠. 50년 전 강남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강남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꿔놓았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비하인드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뭐 그 당시 뭐 그죠? 바로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랜만에 보네요. 김일성 전 주석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왜 북한 이 제가 왜 김일성이? 이분의 사진을 들고 왔나? 누굴까요? 누굴까요? 오랜만에 보네요. 김일성 전 주석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왜 북한 이 김일성이? 제가 왜 이분의 사진을 들고 왔나? (1968년 1월 22일) 긴장감이 굉장히 흐르고 있는 방 안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굉장히 꾀재재한 행색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기자들이 갑자기 마이크를 내밀었죠. 말씀해 주시죠. 이곳에는 왜 온 겁니까? 그러다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보고 있던 남자가 천천히 입을 뗍니다. 내래 박정희 무거지 따러 왔습니다. 저는 좀 기억이 나네요.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남자의 정체는 북한의 민족보위서 정찰국 소속의 124 부대원 김신조. 저희 윗세대만 하더라도 뭐 저 이름은 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방공교육 받을 때 우리가 그럼요. 들었던 이름이죠.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방첩대 본부에서는 서울에서 이제 저런 일들이 간첩 일어난 거예요?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신조는 청와대 내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살벌한 표현 아닙니까?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김일성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요. 1968년 1월 21일 31명의 부대원과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함께 내려온 동료 중에 29명은 사살됐고요. 한 명은 북한으로 도주하면서 홀로 생포가 됐었는데요. 그렇게 붙잡히기 전에 청와대까지의 거리가 불과 500m. 그러니까 거의 다 500m. 끝났었던 거예요. 네. 그 거의 다 앞인 끝났어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무장 공비가 한국의 가장 중심부인 사대문 안까지 들어와서 대통령의 목숨을 노렸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살 떨렸을 것 같아. 저 때는 어쨌든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남북 사이의 어떤 긴장감이 엄청났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이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되는데 사실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하긴 했지만 네. 이때가 불과 10여 년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과의 긴장이 훨씬 높았던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1960년에 베트남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파병을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남한에서 더 파병 가는 걸 막아야겠다 하면서 일부러 더 도발을 강화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DMZ에서 정말 교전은 정말 여러 번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미국 해군 군함이 북한에 납포돼서 오, 야, 야. 올라가기도 했어요. 와.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다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네. 이것도 사실은 이때 숨어든 간첩들을 아하. 색출해야 되겠다. 아. 이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곧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돼요. 지금 청와대며 뭐 기차역, 은행, 학교, 시민들 할 거 없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시설 그리고 인구가 죄다 강북에 몰려 있다. 북한에서 여기에 포라도 쐈다가는 다 죽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일리가 있는 게 당시 강북에 사람이 미어 터졌어요.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보니까 지방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서울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 때는 90만 명 정도였던 서울의 인구가 김신조 사건이 있던 68년에는 430만 명. 무려 5배가 늘어났거든요. 그 상당수가 인프라가 집중이 돼 있던 광북에 죄다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판자촌일 정도였죠. 이야 정말 다닥다닥인데 다닥다닥.
집도 다닥다닥했는데 근데 저 좁은 공간에 그 당시는 애들이 기본 막 3, 4명 이러다 보니까 그랬겠죠. 식구 8명, 9명씩 있고 막 이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더 좋은 수를 생각하던 정부가 결국 그래 강남 즉 한강 이남의 신도시를 짓자. 앞으로 24년 동안에 걸쳐 시행될 새서울 도시계획은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500만 인구의 초현대식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구나. 네. 그래서 김일성 사진이 나온 거군요. 네, 시작은 거기 있었던 사실은 이제 뭐 거예요. 논의는 좀 있었고 그냥 네. 서로 조금 이렇게 눈치. 눈개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야 이거 빨리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네.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죠. 네. 그렇게 전쟁 위기감 속에 한강 이남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지목된 곳은 사실 지금의 강남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딘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북쪽은 안 되는 거고 네, 남쪽으로. 남쪽이잖아. 그렇죠. 그럼 남쪽이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동쪽 아니면 서쪽이겠네요? 강서에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강서일 수도 있고. 강서 느낌이 있는데. 궁금하죠? 바로 어디죠? 강서구 화곡동. 강서 맞았네. 여기도 강의 남쪽이거든요. 그렇지 맞아. 네. 맞아 남쪽이야. 네. 그래서 여기에 40만 단지 규모의 주택 단지를 세웠는데 네. 얼마 못 가서 개발을 중단하게 됩니다. 왜요? 개발 호재 소식이 뜨자마자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그래서 정부가 너무 당황을 하게 돼요. 집을 지어봤자 사실 거기가 땅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어허. 라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밭이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저기 뭐 그래 뭐 말죽거리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초가집 아니에요? 초가집? 그래 저 우리가 있잖아요 뭐 옛날 뭐 강남 얘기하면서 거기 뭐 소 다니고 이런 거 종종 봤잖아. 그러네. 상상도 못 하겠어요. 시골인데요. 저 강남 먼 발치에서 본 게 보니까 저 강북은 진짜 빽빽한데 여긴 진짜 완전 아무것도 없네. 화합벌판이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강남 원래 맞아. 다 논밭이었다는 맞아. 얘기를 다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당시 이 지역은 대개가 서울 시내로 보내는 채소밭이 불렸죠. 게다가 이 지역은 장마철마다 곧잘 침수가 되어서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로 지금의 강남을 선택한 이유. 이상하다. 그럼 아무래도 그냥 이제 싸서? 뭐 싸고. 맞아요. 일단은 화곡동보다 더 저렴했고요. 설사 개발을 해서 땅값이 오르더라도 화곡동 정도로 뭔가 무섭게 치솟진 않을 것이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앞일은 모르는 거였죠. 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그 어르신들이 그때 거기 뭐 땅을 샀었어야 되는 건데 매일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더 속상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강남은 에이 사는 데 아니야. 이러면서. 안 갔던 분들. 이렇게 1970년 11월에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양택식 서울시장은 지금의 강남 일대에 60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를 짓겠다는 남서울 개발 계획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에 뛰어듭니다. 엄청난 신도시요. 네. 사실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60만이면. 맞아.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요, 화곡동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지? 저 시장님, 이거 어쩌죠? 시민들이 강남은 절대 살기 싫대요. 아니, 너무 시골이라 주변에 뭐가 없어서 도저히 못 살겠대요. 주변에 뭐 아무것도 네. 없어서 인프라도 없고 우리도 뭐, 지금 그러잖아. 어디 뭐 이제 시골 너무 공기 좋고 너무 좋은데 맞아요. 뭐가 없어. 뭐 살 할 게 데도 없어.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공기 놀 좋은데 데도 없고. 뭐 휴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제 구라 형 말씀처럼 솔직히 우리도 편의점 하나 없는 그런 허허벌판 가서 살려고 하면은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을 강남 쪽으로 내려보내야 하니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일명 강남 개발 작전. 1단계는요. 나 진짜 종로에 나이트클럽을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겠대. 갑자기 나이트클럽?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강남에다 낸다고 했어야지. 야, 거기 세금까지 깎아주는데.
이게 1972년에 서울시에서 네네. 추진한 건데요. 종로와 중구에 술집 그리고 호텔 신규 허가를 서울시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제한 구역이란 걸 만들어서 제조업체나 백화점 그리고 도매시장, 대학까지 아하. 새로 세우지 못하게 한 거예요. 뭐 세울 게 없는데요. 그거 빼면? 이러면은 더 이상 강북으로 모이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준 그 거죠. 사실 뭐 이제 옛날에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소송하면 지금 바로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종로의 나이트클럽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가야죠 어떡해. 맞아요. 근데 혜택이 있잖아요.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세금도 깎아준다니까 가야죠. 어디로? 여기로. 맞아요. 저 이제 중학교 때 나온 거예요. 신사동 사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강남이 개발되고 한 10여 년 지나서 저기 이제 사람들이 북적할 때 그때 유행했던 노래.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강남 땅에 발을 디뎠던 그곳. 신사동 그 사람 노래 속의 그곳 바로 신사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트렌디한 가로수길로 알고 있는 신사동의 시작이 사실은 나이트클럽과 카바레의 네온사인으로 번쩍이던 유흥의 1번지였던 거예요. 네, 맞아. 신사동이 유흥가가 되면서 덩달아 생겨난 것이 바로 뭐였냐? 뭐였을까? 먹자군. 맞아. 뭐 게장. 놀러 갔으니까 먹어야죠. 네. 아니면은 밤새 놀고 나서 맞아. 새벽에 해장국을 또 한 그릇 때려야 되잖아요. 강남이 밤문화와 함께 시작됐네요. 되게 옛날에 특이하죠. 뭐 영국 호텔 나이트도 있었고 그래서 대형 나이트 그뭐 지금 리버사이드 네. 옛날 그 자리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강남 개발 작전 2단계 작전은 뭘까요? 사람을 어딘가로 보내려면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차편을 마련해 주는 게 필수인데 그래서 정부는 강남을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1976년 경부 고속도로의 종점이자 변두리 배추밭이었던 반포동 5만 평 부지에 강남 종합 버스터미널을 만듭니다. 네. 추가시였구나. 진짜 이렇게 덜렁. 휑한데 너무 휑한데 같은 곳 맞아요 지금? 바그다드 카페 아니에요, 이거? 뭐. 반포동 전에는 사람들이 버스를 어디서 탔어요? 사실 그 옛날에는 버스 터미널이 회사마다 다 달라서요. 뭐 동대문, 남대문 경찰서의 근처 그리고 동래동, 세브란스병원, 예터, 을지로, 종로 등등 이렇게 서울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사실 엄청 불편했겠죠. 네. 그렇다면 그 많던 버스 터미널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으니 시민들은 편해졌을까요? 편해졌을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있잖아 저까지 가려고 또 뭐 버스를 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네, 모이니까. 개장 초창기에는 네. 전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고속버스를 타려면 먼저 강남에 가야 하는데 강남에 가는 차편이 일단 굉장히 불편했고요. 허허 벌판에 300평짜리 버스 터미널만 이렇게 덩그러니 세워져 있으니 편의시설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이용하는 승객은 굉장히 적고요. 네. 강북의 고속버스 회사들도 원래 버스 터미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썼다라고 해요. 오죽하면 승객이 강남에서 표를 샀는데 네. 강북에서 출발한 고속버스가 아하. 강남을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제끼는 거야. 무시하고. 네. 우리 시내에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 어차피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네. 너무 상황이 예상과 달라지자 교통부는 1977년 6월 강북의 모든 터미널을 폐쇄하고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만 출발과 도착을 할 수 있다는 와.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거기를 아무도 안 쓰니까 강제로. 더불어 1978년 남산 3호 터널이 뚫리면서요. 광화문에서부터 남산 3호 터널 그리고 한남대교를 타고 반포까지 가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단축이 되고요. 고속버스 회사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와야죠, 이제. 네. 그렇죠. 십시일반 돈을 내서요. 1981년 드디어 강남 고속터미널이 정식으로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구가 맞듯이 경부고속도로 이제 종점이 이제 한남대교 남다리니까 거기서 거의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게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잘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다행인 거죠. 네. 사실은. 맞아요. 네. 예. 근데 강남을 일으킨 신의 한 수는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1984년에 개통한 지하철 2호선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다녀야 돼.
재미있는 거는 다들 이 2호선을 서울 한 바퀴를 도는 순환선으로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최초의 노선은 조금 달랐더라고요. 오? 이렇게 위에만 다니네요, 일자로. 아, 저기서 저기까지. 강남은 뭐 전혀 안 가네. 뭐 없네요. 마포 아이언 해가지고 보니까 강북만 다니네 끝이야. 진짜. 순환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이 2호선은 강북 위주의 음흠. 노선이었어요. 아. 1978년 노선을 설계한 공무원들은 서울시장에게 컨펌을 받으러 갔습니다. 참고로 이때 시장님은 구자춘이라는 분이세요. 저 시장님, 저희가 계획한 2호선 노선도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시장이 그 지도를 받아서요. 책상에 촥 펼쳐 놓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인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도만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연필을 들더니 2호선은 이렇게 뚫도록 해. 이렇게. 오. 동그라미. 원을 그리셨네. 아,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노선은 이제 강북만 다니다 지금 이제 순환선으로 바꾼 건데 이게 이제 그분의 말대로 이렇게 노선을 바꾼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당시 구자춘 시장은 서울 삼획 도시론을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강북에 몰린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광화문 일대인 강북권, 영등포권, 지금의 강남인 영동권으로 나눈 다음에요. 강북에 몰려있던 산업과 공장 시설은 영등포로 보내고 그 공장이 많아. 행정과 금융 시설은 영동으로 보낸다는 내용이었죠. 구자춘 시장 생각에 이 삼획 도시론이 성공을 하려면 강북과 영등포, 영동, 즉 강남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하철 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드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교통편이 해결되니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주를 일단 많이 했어요. 그래요. 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냥 뭐 지하철 다녀야죠. 그때는 예. 특히 더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남 인구가 2호선이 생기기 전인 1977년까지만 해도 263만 명이었는데요. 오. 그런데 2호선이 완전히 다 개통된 1985년에는 강남 인구가 442만이 됩니다. 많이 늘었네. 두 배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2호선이 서울교통의 지금도 중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2호선과 환승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허허벌판이었던 이런 삼성역, 설릉역, 역삼역, 강남역 일대가 지금 우리가 보는 강남 제1의 번화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불야성이지. 네. 그 이제 그 지하철 2호선이 있음으로써 그쵸. 그게 가능했던 그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뭐 서울대, 연대, 서강대, 이대, 홍대, 건대 웬만한 대학들이 다 2호선이랑 연결돼 맞아.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또 2호선 타고 어디든 가기가 좋고 그쵸. 또 강남에 놀러 가기가 좋거든요. 고등학생 때 2호선을 타자 이런 거 붙여놓고 하잖아요. 거기 좋은 대학생들이 그래. 다 몰려 있어서. 제가 또 서울예대 출신인데 서울예대. 네. 제가 이제 강남을 이제 그 당시에 뻔질나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뱅뱅사거리 아니면 뱅뱅사거리 뉴욕장에서 만나자. 맞아. 그래서 그때 샤가레 눈난이는 마을에서 커피 한 잔 짝짓 끓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샤 뭐 단코 딥하우스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나이트 그런 데서 놀다가 아 잠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순환선의 혜택을 아주 제대로 보셨네요. 그거 마시고 집에 가고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